제 이름은 김은혜고요. 우리가 청결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왜 매장을 그리고 음식점을 하면서 왜 청결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요.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블랙 컨슈머가 뭔지 아시죠? 예. 블랙 컨슈머를 흑인 소비자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게 아니라 블랙이라는 악성이라는 말과 컨슈머라는 소비자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상대로, 우리 업장을 상대로, 식당을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타내려고 악의적으로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블랙 컨슈머의 행동 특징은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모든 고객들을, 모든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뭐가 나왔다, 돈을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무조건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요. 이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주장.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장할 만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에서 억지 부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SNS에 올리겠다, 블로그에 올리겠다, 제보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냐면 사장 나오라 그래, 그리고 매장에서 들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녹음기 갖고 다니진 않는데 녹음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서 피켓 들고서 시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냥 블랙 컨슈머라고 보시면 돼요. 상식선에서 우리 업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아예 차단한 채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게 가장 많은 게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그 블랙 컨슈머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83%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용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장님들도 어디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잖아요. 어디 가서 식당에서 음식 드시잖아요. 내가 시킨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리고 전화다가 다시 안 시키고. 우리 많으시네. 대부분의 분들은 음식에서 뭐가 나오면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일까요?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80%? 그것보다 높아요. 94%입니다. 내가 불만이 생겨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94%예요. 그러면은 불만이 생겨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지금 얘기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불만이 생겨도 얘기하는 사람들,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몇 %밖에 안 되나요?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블랙 컨슈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어디 가서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여자 블랙 컨슈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게임 이론 중에 하나예요. 1950년대에 미국 청년들이 서로 차를 충돌을 하는 상황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차가 달려오면은 누군가는 피해야지 살죠. 근데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뭐예요?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치킨이라는 말을 겁쟁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대요. 뭐냐면 고객이 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를 사장님이 바라보는 거는 진상인 거고,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 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섭섭한 거예요. 둘 다 파국으로 치닫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누군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블랙 컴퍼니가 블랙 컨슈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에서 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실 때 이분이 블랙 컨슈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불만 고객인 걸로 끝나셔야지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 예민하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고객의 심리를 좀 알면 그분들이 블랙 컨슈머로까지 안 가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 사용자 댓글 달잖아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으시대요. 자, 두 번째, 앱에 소개된 우리 우수업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수업소일까?
진짜 맛집일까? 네, 의심이 든대요. 다른 주문 방법보다 그러니까 우리 전화로 주문할 때랑 앱으로 주문할 때랑 조금 다른 대우를 받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카드로 긁거나 돈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앱으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정적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 자, 그리고 주문을 하긴 했는데 내가 직접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잘 됐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드신대요. 그런데 무려 55%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음식점의 관리 상태와 배달 음식의 위생 문제라는 겁니다. 배달 음식이 그렇다 보니까 건강에 해롭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54%가 해롭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분들이 대답을 하셨고, 배달 음식을 신뢰하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87%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는다가 86%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편리한가? 편리하다. 98%.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까? 많아질 것이다. 93%. 앞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겠는가? 이용하겠다. 55%라는 거예요.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음식을 이용할 니즈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청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라는 거죠.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불만족해도 거래를 계속할 고객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95%는 불만이 빨리 해결이 되면 95%의 고객은 돌아와요. 그런데 70%는 내가 말해서 불만이 해결이 되는 70%는 돌아와요. 46%는 말했는데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응대가. 자,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서비스 직원들한테 플러스 뭘 요구를 할까요? 감정적인 걸 같이 요구를 해요. 감정적인 친절함, 감정적인 공감, 감정적인 배려를 엄마하고 아빠한테는 못하면서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요구를 해요. 이게 대한민국 서비스가 이상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음식점의 본질은 뭘까요? 핵심 서비스는. 음식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맛과 위생이죠. 네. 음식점의 본질은 맛과 위생입니다. 이건 음식점에 절대로 사장님들이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음식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어떻게 관리하셨나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네. 뭐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처리하셨어?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그냥 블라인드 처리해 버리신 거지. 언제까지 블라인드 처리하실 거예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서비스 회복 노력에 만족한 고객일수록 우리 사장님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2대8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20%의 고객이 80%의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것만으로도 따로 신규 고객을 창출하려고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숙제 내드렸죠. 베스트 대꾸랑.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팔뚝만한 길이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진심 실망입니다. 이러고 이제 사장님들 보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센스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뭐 총 28개 업소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뭐를 따라해요? 공식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보내주는 댓글 중에 이 공식에 부합하는 게 가장 많이 잘 부합하시는 게 1등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 응계 5단계인데요. 자, 공식 5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과, 공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개선 의지. 자, 그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사고, 원의 개. 돌아가셔서 직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잠깐 볼게요. 공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공감이 없어요. 원인 분석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름 들어갔죠? 일하시는 분들이 위생 음모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됐네요 라고
자, 해결 방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해결 방안이. 자, 개선 의지는 들어갔죠? 더 청결한 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조금 짧게 쓰시긴 하셨는데 짧게 썼는데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 짧게 쓰셨는데 선생님 많이 놀라셨죠? 이게 뭐죠? 공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홀 직원이 위생모를 씌웠지만 완벽하지가 않네요. 이게 뭘까요? 원인 분석.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개선 의지. 그리고 다음 주물 때 음료 서비스 하겠습니다. 해결 방안 5개가 다 들어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배달의 민족 댓글 다시는 배달의 민족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을 4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4가지 특히 위생에 관련된 고객님들 중에 4가지 분류를 나눠봤는데 그분들 응대하는 방법이 공식은 똑같아요. 앞에 들어가는 5가지 공식. 뭐였죠? 사공, 원회계는 똑같은데 뒤에 들어가는 방식이 4가지 고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취향 저격형, 그리고 위생 집착형, 아파 아야형, 협박 진력형 이 4가지였죠. 일단 5가지는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뒤에 응대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취향 저격형 3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적 경청, 긍정적 태도, 다양성 인정. 자, 2번째 위생 집착형 시작. 빠른 처리, 재주는 그리고 통화하셔야 된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었죠. 자, 그리고 아파 아야형 보겠습니다. 3가지 시작. 배상 책임 보험, 안심, 지속 관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걱정에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협박 진러형 볼게요. 증거 확보, 한계성 묻기, 그리고 신속한 초기 응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리뷰 관리 팁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노련함. 우리 사장님들이 고객이 컴플레인을 제시를 했을 때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컴플레인을 제시를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의심하면 뭐를 잡아요? 꼬투리를 잡아요, 고객은. 내가 컴플레인을 나름대로 신경 6%의 고객이 안 하려고 하다가 딱 했는데 그걸 의심을 해. 그러면 꼬투리를 잡아요. 자, 2번째 뭐 하시면 안 돼요? 적으로 간주하시면 안 돼요. 어라, 이분 봐라. 이분 우리 큰일 나실 분이네. 그러면 그분은 네가 나를 적으로 간주하면 나도 너를 무시해버릴 거야. 라고 나와요. 자, 3번째 뭐를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전화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5분 후에 전화 드릴까요? 10분 후에 전화 드릴까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분을 융통성 없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4번째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무시해요. 이건 당연한 거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할 일을 주어지지 않아요. 뒤에서 일을 크게 벌려요. 이런 거예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중간에 지가 뭐를 해결을 하려면 나한테 전화를 줄 텐데 전화를 안 해요. 그럼 뒤에서 이분은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그럼 따로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뒤에서 일을 크게 벌립니다. 이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5가지. 요거를 핵심 욕구라고 얘기를 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런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2번째, 조력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이런 멘트예요.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업하는데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조력자로 느껴지는 멘트. 3번째, 크고 작은 결정권. 5분 후에 전화 드릴까요? 10분 후에 전화 드릴까요? 이런 해결 방법이 있고 이런 해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더 원하세요? 라고 결정권을 주어주고요. 또 지위를 인정받는 거. 고객에 대한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역할에 대한 성취감은 뭐냐면요. 그 의견을 다음에 우리 제품 개발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요거는 큰 성취감을 느끼겠죠? 이분이 충성 고객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용을 안 하시겠어요? 충성 고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멘트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써드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언어와 쓰면 좋은 언어들이 있어요. 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서업소 사장님들한테 배워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마감이 6시 30분이네요. 뭐라 했어요? 5분 청소기 하시는 장면. 5분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 올리셔도 됩니다. 앱에다가. 그러면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지가 들죠. 자, 미스장 2마리 치킨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름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름 갈 때 그냥 갈지 마시고 이것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사장님 공지란에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자, 3번째 솔루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그 사전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지 않느냐. 그 매뉴얼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원칙 없는 우리 사장님들의 주먹구구식 답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문 조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위생관리, 식재료 사용, 오염 방지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 홍보 단계에서 직원들 응대 매뉴얼 그리고 현장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 사장님 공지란에 올려주는 거, 배달 단계에서 약속 시간을 준수하고 그리고 취급 보관 기준을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사후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진행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일이 커지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시간을 한 5분 정도만 잠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당장 이제 업장으로 돌아가셔서 위생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 대응 매뉴얼을 전화받는 앞에다 붙여놓을.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전화기 옆에다가 바로 붙여놓는 거. 좋은 의견 주신 우리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또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도 돌아가셔가지고 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고객과 회사 그리고 내가 윈윈윈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기본적인 매너 응대에서는 절대로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응대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네. 입꼬리를 올린 다음에요. 15초 정도만 참아주시거나 호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입꼬리 올리면서 자,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끝나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